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더위는 서서히 가라앉고 서늘한 공기로 채워지는 나날입니다. 이곳 검은 밤도 차가운 공기가 만연합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차가운 무언가가 그대 곁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는 걸. 자, 그럼 시작합니다. K짱의 검은 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건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K짱 누나. 늘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검은 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걸 다른 분들도 경험하는구나 하고 공감도 되고,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때는 초등학교 4학년. 새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에 이사를 갔고 처음으로 넓은 집에 살아 매우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저의 가위가 시작되는 불길한 징조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다행히 일이 제법 많아 경제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외지로 출장 가는 일이 잦아 집에 오시는 일이 드물었고, 누나 또한 갓 중학생이 되어서 밤늦게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엄마랑 저랑 단둘이 밥 먹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터진 건 아버지도 안 계시고 누나도 수학여행 때 없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단둘이 저녁을 먹고 막 잘 준비를 할 때였어요. 방에 불을 켜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쎄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뭐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에이, 그냥 자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던 순간 갑자기 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가위라는 것도 몰랐을 때지만 뭔가 날 누르고 있다는 건 느껴졌고, 왠지 계속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떨면서도 계속 어떻게든 힘을 쥐어짜내고 한 3번 정도의 시도 끝에 가위가 풀리면서 겨우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불을 켜고 아이씨, 뭐야, 방금 뭐지? 하고 방 주위를 둘러보고 커튼 뒤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서워서 안방에 계신 엄마께 달려가 엄마, 나 무서워. 뭔가 나를 자꾸 눌러. 라고 하니 엄마가 저를 달래면서 불경을 읊어주셨어요. 저희 집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라 경 같은 건 별로 꺼리낌이 없었어요. 경의 읊음이 끝나면서 엄마가 자, 이제 부처님이 우리 건이를 보호해 줄 거야. 집에 불단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말고 어서 코 자자. 라고 하셔서 안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한 나머지 엄마를 졸라 그날은 엄마 옆에서 잤어요. 불경도 읊었고 옆에 불단도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심되면서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렇지만 잠든 지 1시간 만에 가위는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막 어떤 여자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눌렸던 가위보다 뭔가 더 무서웠고
숨도 갑갑해졌어요. 눈을 뜨기 싫었지만 눈을 떠보니 제 배 위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생김새는 흰 한복을 입고 머리도 엄청 긴, 왜 영화에서 본 듯한 처녀 귀신, 딱 그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를 보면서 실실 거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힘을 주면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몸을 막 움직이려는데 그 순간 저의 낌새를 눈치챈 그 귀신이 제 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움직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제 목을 꽉 조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목이 졸리는 느낌이었고 숨이 가파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섭고 정신없는 순간에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방안이 보이면서 옆에 엄마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라고 외치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하고 외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귀신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지만 왠지 목소리는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그때도 귀신이 웃으면서 왜? 깨우려고? 제 몸은 더욱 경직되어갔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목에 힘을 주고 엄마라고 부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한 끝에 엄마! 하고 겨우 목소리를 내서 가위에 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고요하게 편안히 잠들어 계셨어요. 아, 꿈이었구나. 라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렸고 저의 우는 목소리에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는데 엄마가 묻더라고요. 건이야, 너 목 왜 그래? 자다가 목 긁었니? 왜 이렇게 빨개? 그 이후로 전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고등학교 때 가위가 눌렸어요. 이런 말 조금 부끄럽지만 그때 당시에는 귀접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었지만 그 이후에도 가위는 계속해서 눌리게 되었고 심지어 저희 누나도 그 집에 있을 당시 유체이탈이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는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에는 가위는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위를 다양하게 눌려봤지만 아직도 제 목을 졸랐던 그 귀신의 모습이 제일 선합니다. 누나, 혹시 제가 살던 그 집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 무언가는 왜 제 목을 조르며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움직일 거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김민정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장님.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지만 듣는 것을 즐기는 평범한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 흔한 가위에 눌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보할 이야기는 작년 제가 다니던 작은 회사의 대표님이 겪으신 실화입니다. 12월 달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같이 추어탕을 먹다가 갑자기 대표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정아, 1수, 2수, 3수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당연히 숫자를 세는 걸로 예상했던 저는 숫자 아닐까요? 하고 웃었더니 그렇지. 그런 거겠지? 하시곤 그냥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회식 자리에서 그걸 물어보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회사는 대표님과 부사장님이 형과 동생 사이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족 회사였습니다. 저희 부사장님이 곧 결혼을 하실 예정이었기에 예비 신부님과 부사장님, 그리고 대표님과 대표님의 아내분, 아들, 딸, 이렇게 6명이서 주말에 강원도에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선 그날 밤 다 같이 모여 크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 펜션 정중한 거실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도중에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은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고, 예비 신부님도 잔다면서 방에 들어가셨고 대표님의 아내분도 졸다가 잠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부사장님과 대표님은 그렇게 단둘이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부사장님도 주무시러 방에 들어가셨고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영화 한 편을 틀어놓고 남은 술을 먹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드셨다고 해요. 그렇게 자다 깨신 게 새벽 3시에서 4시쯤. 잠에서 깨신 대표님은 화장실에 가고 싶으셔서 펜션 꺾여있는 곳 맨 끝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민정아, 넌 서서 가위에 눌린 적 있니? 그게 대표님께서 화장실로 걸어가시는 도중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위에 눌리셨다고 하셨어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두 발로 걷던 도중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된 듯 그대로 선 채로 말이죠.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소름이 돋고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공포가 느껴지셨대요. 그렇게 몇 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발목에서부터 아주 큰 뱀이 본인을 감싸며 올라오는 느낌이 드셨대요. 고개와 눈은 움직이지 않아서 볼 수도 없었고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진 상태였지만 살이 에어질 만큼 추우셨대요. 그리고 그 추위만큼 식은땀은 멈추질 않으셨고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뱀이 몸을 꽉 조여오는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아주 차가운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셨대요. 그 차가운 두 손으로 대표님의 뒤통수에서 뺨까지 천천히 조여왔대요. 대표님은 너무 무서워서 순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차가운 손이 양볼에 닿는 순간 엄청 얇은 목소리가 귓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10수, 11수, 12수. 12수가 네 전부네? 하고 끔찍히도 소름 돋게 웃었대요. 대표님은 온몸에 힘이 풀린 듯 다리가 풀리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셔서 거실까지 겨우 기어가셨대요. 너무 무서워서 아내분을 깨우려고 열심히 기어갔는데 소파에서 잘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내분이 소파 손잡이 쪽으로 머리만 빼꼼하게 빼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꼭 다문 채로 소름 돋는 미소를 지으며 대표님을 빤히 쳐다보고 계셨대요. 대표님은 너무 크게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는데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2층으로 마구 뛰어갔대요. 그걸 보고 뭔 일이 일어났구나 싶으셔서 바로 일어나서 아들을 쫓아가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층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지셨대요. 그리고는 부사장님이 주무시고 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누우셨대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날 아침이었고 부사장님 방 바닥에서 눈을 뜨셨대요. 대표님은 아내분에게 왜 그날 새벽에 날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물어봤고 아들에게도 대체 2층으로 뛰어가서 어디 숨어 있었던 건지 물어봤지만 아내분과 아들은 잠에서 깬 적조차 없다고 하셨고 다 꿈일 거라고 하셨대요. 그 이후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귀신이 남은 수명을 말해준 건지 아님 정말 본인이 술에 너무 취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 그랬던 거라면 내가 왜 동생 방바닥에서 잠이 깬 건지 의문이라고 그렇게 대표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까지 부사장님은 옆에서 형님은 술만 먹으면 기억을 잃는다면서 웃으셨어요. 정말 대표님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 모두의 얼굴을 다 아는 저로서는 상황 하나하나가 상상이 되어 지금까지도 너무 무서운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대표님은 그 이후로 장작불빛에 비춰진 아내분의 그때 얼굴이 계속 떠올라 한동안 아내분을 멀리하셨대요. 그 일은 정말 그냥 지나가던 귀신이 대표님의 남은 수명을 말해준 것이었을까요? 시비수가 네 전부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김현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짱 언니. 이 글은 인터넷에서 봤던 글인데 정확히 언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혼자 상상하면서 봤던 글이에요. 그때 당시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쳐서 다른 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선임과 후임이 같이 탄약고를 지키는 옅은 야간 부처를 서고 있었는데 선임이 후임에게 야, 나 잠깐만 눈 좀 붙일 테니까 누구 오면 깨워.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눈을 떠보니 선임의 몸이 유체 이탈이 되어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임은 너무 신기한 나머지 유체 이탈이 된 그 상태로 그 근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쪽 반대편 멀리서 걸음걸이가 이상한 머리카락이 발까지 내려오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이한 얼굴을 가진 여자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선임은 뭐야, 저게 뭐지?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그 여자의 상태는 정말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하얀 원피스에 피를 칠갑을 하고는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고 뜨드득 뜨드득 하는 관절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선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가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걷더니 입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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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을 진짜 빨리 말하면서 그 선임의 몸이 잠들어 있는 초소 쪽으로 네 발로 관절 소리를 내면서 하고 뛰어가더랍니다. 그 순간 선임은 내가 유체 이탈한 거 눈치채고
내 몸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진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초소 쪽으로 뛰어가 간발의 차로 그 귀신보다 먼저 자기 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선임은 잠에서 깼고 잠에서 깨자마자 그 초소의 문이 쾅! 하고 열렸죠. 아마도 간발의 차로 귀신이 늦게 온 거겠죠. 그 후로 선임은 두 번 다시 귀신을 보진 못했지만 자기가 살면서 제일 소름 끼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귀신보다 늦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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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짱님.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달 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던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옥으로 된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듣고 싶어진 어느 날 도쿄 K짱님의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며칠 동안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듣던 중 일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K짱님도 기묘한 이야기 생방 중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한참 도쿄 K짱님의 채널을 보던 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아직도 일하고 있어서 사실 그 일을 겪고 난 뒤 한동안 도쿄 K짱님의 채널을 보지 못했어요.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년 전쯤 평일에 알바하던 친구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팀장님, 근데 출근했더니 남자 화장실 변기통 쪽이 안쪽에서 잠겨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공동 화장실 부스는 문을 잠그면 빨간색으로 잠긴 표시가 손잡이 쪽에서 생기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상하네. 누가 들어왔나?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물 뿌릴까 하다가 사람 있으면 해코지 할까봐. 일단 그럼 관리시분들께 열어달라고 부탁드려봐. 네. 알바 친구는 누군가 그 안에 있을까봐 문 밑쪽을 봤는데 발이 안 보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노숙자가 변기통에 쪼그리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도움을 받아 문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옥 울타리 담이 낮아서 누군가 담을 넘고 들어와서 장난쳤나? 라며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안에서 잠궜으면 화장실 벽이나 무언가를 밟고 밖으로 나와야 할 텐데 그 어느 곳에도 발자국이나 이상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하는 알바 친구에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평일에 웃긴 일 있었어. 남자 화장실 부스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 안에 귀신 있나 봐. 저도 2번 정도 그랬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는 그냥 젓가락으로 열었어요. 어쨌든 그 일은 한때 있었던 해프닝으로 그냥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때 일하던 아이들은 모두 관뒀고 도쿄 K짱님의 기묘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혼자서 마감 청소도 하고 문단속을 하고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한옥이라서 동파 방지를 위하여 더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보온을 틀고 문을 닫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확인했고
남자 화장실에 보온을 틀고 문을 닫던 중 문이 한 20cm 정도 닫히기 전에 그 짧은 순간 변기통 위쪽, 그 변기통 부스 바로 위 높은 한옥 천장에 머리가 거꾸로 된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뭐지? 하며 그 자리에 서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단발보다 조금 긴 머리카락을 거꾸로 늘어뜨리고 목만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열어서 확인하진 않았고 그래, 그냥 내가 헛개비를 본 거야, 헛개비. 잘못 본 거다, 잘못 본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여자 화장실도 마무리하고 얼른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관리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깜짝 놀래켜드리려고 3일 전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 맞다. 아저씨, 저 며칠 전에 한옥에서 이상한 거 봤어요. 아저씨 무섭죠? 무섭죠? 그러자 그 관리실 분들 중 한 분께서 나도 며칠 전에 한옥에서 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요? 그저께? 소름. 어디서요? 저는 남자 화장실. 관리실 분도 제가 남자 화장실이라고 하는 동시에 같이 남자 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자 화장실 손 닦는 맞은편. 손 닦는 맞은편은 바로 변기통 부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쭈뼛서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에 계시던 다른 관리실 직원분은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요? 장난이죠. 하면서 무서움을 감추시며 애써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보셨어요? 여자 머리통 거꾸로 매달린 거. 그 이야기를 하던 관리실 분들과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리실 분 이야기는 저녁마다 동파 걱정 때문에 저녁 순찰을 항상 돌고 계셨는데 그분도 그날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군생활 때에도 도끼비불 같은 걸 자주 목격하셨고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이셔서 딱히 무섭지는 않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화장실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 머리가 거꾸로 매달린 여자와 눈이 딱 마주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몇 초를 노려보다가 그냥 문을 닫으셨다고. 그리고 이 지역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 빈집들과 한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빈집들에는 원래 귀신들이 잘 들어가서 산다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귀신 이야기를 한 다음날 그 전 주말에 알바를 했던 친구가 놀러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1년 전 남자 화장실 부스가 잠겼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대박. 남자 화장실 부스 자주 잠겼었잖아, 1년 전에. 저는 팀장님 이야기 듣고 그때 그 생각이 바로 났었는데 너무 무서워요. 머리만 있던 그 여자 귀신은 어떻게 문을 잠궜을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자분들 공동 화장실에서 볼일 보실 때 절대 위를 보지 마세요. 혹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수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도쿄 K짱 언니의 콘크리트 살인사건 이후 쭉 팬이었던 수라고 합니다.
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전 가위에 눌리면 항상 귀에서 쇠를 가는 그라인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몸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거리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2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자려고 누웠는데 또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두려움에 새벽 4시 반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도 켜놓고 불도 켜놓고 누워 있었죠. 그 시간에는 옛날 노래, 1950년대 노래라고 해야 하나? 그런 곡 소개를 하더라고요.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막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테이프가 늘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삐 소리와 함께 다시 그라인더 소리가 들리고 몸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입을 떼서 조금씩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근처에서 어떤 여자가 죽을 때까지 해봐. 제 주기도문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히히히히 거리면서 깔깔대는 거예요. 전 가위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숨을 크게 쉬고 머리를 들면 깰 수는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죽기보다 힘이 들었어요. 여자의 깔깔거리는 소리는 머릿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듯이 계속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에이씨, 인연지. 그 귀신의 목소리와 함께 저는 가위에서 깼습니다. 일어나고 나니 방에 불은 켜져 있었고 라디오 사회자는 옛날 노래를 여전히 틀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밤을 샜습니다. 수많은 가위를 눌렸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전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느낌?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서 눈을 떴는데 쇠사슬 끄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3명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얼굴은 또렷이 보이지 않았는데 느낌이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3명이 저를 지켜보며 여기 또 누구 하나 죽어나가겠구만. 하고는 천천히 사라지더라고요. 깜짝 놀랐겠어요. 사실 그때 저희 시아버님이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기는 못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새벽에 얼굴은 안 보이는데 흰 소복에 목 밑으로 피가 흥건히 묻은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무섭지는 않았고 굉장히 새빨간 피가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기분이 나빠 꿈에서 깼고 새벽 4시쯤 깨서 물 한 잔을 먹고 누웠어요. 그리고 신랑 옆에서 잤는데 얼마나 잤을까?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댁 아가씨의 전화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후딱 챙겨서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 계셨어요. 구강암이셨는데 종양이 커져서 동맥을 건드렸는지 입에서 피를 많이 토하셨대요.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돌아가신 후였는데 아버님 파자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가 꿈에서 본 그 핏자국과 똑같았거든요. 그때는 너무 충격이라서 슬픔보다는 왠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달 후쯤인가 아버님께서 생전에 다니셨던 계산성당에 계시는 꿈을 꿨어요. 아버님은 굉장히 멋진 바바리를 입으시고 머리에 모자를 쓰시고 저를 보면서 웃어주셨어요.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너 시집 오면 예쁜 옷 많이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구나. 나 이제 갈란다, 하나님 곁으로. 라고 하시며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전 이 꿈을 꾼 후에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서움보단 죄송함이 컸어요. 지금쯤 저희 아버님은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런데 전 무엇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꾸었던 그 여자의 웃음소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꿈이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봐. 이곳의 공기는 너무 차갑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있는 그곳은 어떤가요? 아직 더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그 아이가 당신 곁에 있는 한 절대 덥지 않을 거예요.